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3대 주요 지수는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 등으로 동시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41% 상승한 25,385.8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13% 높은 2,751.29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9% 오른 7,163.58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 소기업들의 경기 낙관도는 두 달째 상승을 접고 하락했습니다. 전미 자영업연맹은 12월 소기업 낙관지수가 전월 107.5에서 104.9로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총 10개의 하부지수 중 5개가 떨어지고 2개가 올랐으며 3개는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 11월 미국의 채용 공고가 587만 9천 명으로 전월 대비 4만 6천 명 줄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월간 채용 공고는 제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주목하는 고용 지표입니다. 11월 고용은 전월에서 10만 4천 명 줄어든 548만 8천 명을 나타냈습니다. 올해 채용 공고 수준은 지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크게 올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주도의 감산이 지속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겹치면서 전날에 이어 힘을 받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 오른 62달러 96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출발해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기업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인데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까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반면 어제 국내 주식시장은 결국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전기 전자업종이 부진했지만 철강과 금속, 통신, 유통업종이 힘을 받으면서 그래도 주가는 종가 기준으로 2,500선 회복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2,510선에서 거래가 맞춰졌고요. 반면 코스닥 지수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대체로 부진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어제장 1%대 조정을 받았는데요. 코스닥은 82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출중 일부 시간에는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1월 10일 수요일인데요. 출중 일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오늘도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근 애플 컴퓨터가 아이폰 10의 판매 부진과 여기에 iOS 논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자사주 매입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향후 주가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이후로 IT 업종에 대한 모멘텀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점검 부탁드리죠.
일단 애플 컴퓨터의 주가와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퀄컴의 어떤 그 주가, 인텔의 주가 이런 상황들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점검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있는데요. 방금 전 최은정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저는 그 IT 업종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과 그리고 모멘텀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실적은 계속되는 개선세가 진행이 된다. 하지만 문제는 주가 관련 모멘텀이 과연 계속해서 살아있겠느냐 아니면 점차 둔화되어 나가겠느냐의 여부가 결국은 주가의 움직임 내지는 주가의 방향성과 맞물려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될 이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 경신을 했죠. 물론 그 다우종합지수 그리고 S&P 500, 나스닥 근데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그 3대 지수 중에 가장 조금 좀 미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여전히 시장 내 IT 업황과 관련된 IT 모멘텀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한 것. 미국의 세제 개편한 이후 실질적으로 어떤 그 전반적인 기업들의 EPS 상향 조정 가능성 분명히 기업들의 업황 개선 가능성 분명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주가의 지금 현재 위치 그리고 그들의 실적 개선세의 어떤 그 모멘텀 위치 이 부분 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본다라면 다소간 좀 혼란 상황 내지는 다소간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는가.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IT 업종의 전체적인 작년 한 해 상승률은 거의 7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다라는 부분. 근데 그에 반해서 이들의 실적 개선세 계속해서 연간 매년 최소한 50%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여부가 바로 주가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주가 모멘텀의 지속 여부를 판가름 짓는 가늠자 역할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지난밤 애플 컴퓨터의 주가는 174달러였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0.01% 말 그대로 보합권 양상에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 시장은 계속되는 어떤 그 상승 트렌드를 지속하고 있지만 애플을 포함한 구글도 그렇고요. 전반적인 IT 업종에 대한 소위 말하는 팡 주식들은 아직 최근 들어서 다소간 좀 보합권 양상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을 그대로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최근 애플 컴퓨터와 관련된 시장 내 다양한 좀 논란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첫 번째가 아이폰 10의 판매 부진 예상 부분. 그리고 iOS 논란이 있죠. 그 iOS 10의 어떤 속도 저하에 대한 시장 내 집단 소송 움직임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람이 거칠게 지금 현재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는 소위 말하는 애플 컴퓨터에 대한 투자 의견. 과연 어떻게 세우는 것이 맞겠느냐.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당장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 참고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아이폰 X의 부진과 최근 이러다 보니까 그 주가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그 소위 말하는 애플 컴퓨터 경영진들의 노력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 서서히 조금씩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주주 친화 정책을 조금 더 강화하려는 그런 움직임,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신제품의 판매가 예상을 하회한다라는 부분, 하회한다라는 우려는 어쨌든 주가의 상승 모멘텀을 제한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 상승 모멘텀을 계속 지키기 위해서는 정성적이 아닌 다소간 좀 정량적인 쪽으로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주가를 지켜내기 위한, 그리고 주가 상승을 계속 이어가게끔 만들기 위한 재료를 계속해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금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당장 그 애플 컴퓨터의 그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사이러스 로직
그 이 회사 애플향 매출 비중이 무려 80% 정도에 달하는데요. 이런 그 회사들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부분. 그만큼 하드웨어 판매, 소위 말하는 아이폰 10, 아이폰 8의 판매에 대한 다소간의 좀 불안감이 여실히 지금 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그대로 반영시켜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시장 내에서는 미국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오히려 세제 개편안에 포함이 된 해외 이익 송환세 감면이라는 부분. 이 부분으로 해서 애플 컴퓨터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돈을 미국으로 다시금 가져갈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 돈을 과연 어떻게 쓰게 될 것이냐. 그 돈을 결국에는 자사주 매입에 쓰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이런 전망들이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되면요. 일단 자사주 소각적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면 ROE가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ROE의 증가는 EPS의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EPS의 증가는 주가로 바로 이어지게 되는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불과 얼마 전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에도 크게 영향 내지는 크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부분,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이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좀 기억을 해두시면서,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애플 컴퓨터가요 통상적으로 영업 모멘텀이 부진했을 때 또는 부진이 예상되고 있을 때 통상적으로 자사주 매입이라는 그런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폰 3, 아이폰 2, 그 당시를 좀 한 10년 전 정도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 본다라면 애플 컴퓨터의 ROE가 통상 38%를 육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대로 하락을 하게 되는 그런 위기에 닥치는 그런 모습이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들이 꺼내놨던 카드가 자사주 매입 소각 카드였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보면 지금 그들이 오히려 영업 부진 가능성을 그들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반증하게 되면서 분명한 것, 우리 시장 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주주 친화 정책을 적극 활용한다. 적극 여러분들 주주를 위해서 우리 회사, 우리 경영진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라는 것에 절대 현혹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자사주 매입을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부분, 애플 컴퓨터의 최근 시황 내지는 최근 투자 의견의 변화 부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우리 시장으로의 주식 투자 팁이 아닌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요, 자사주 매입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자사주 매입과 그리고 실질적인 그들의 영업 현황의 전망 부분이 계속해서 밝은 것인지 아니면 다소간 우려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분명히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어떤 뉴스, 어떤 공시,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IT 업종에 대한 성장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삼성전자의 주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가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지원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계획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미국 석탄 산업을 되돌리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미국 정부 내 갈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내막은 어떤 또 향후에 미칠 영향까지 좀 봐주십시오. 예, 이 부분은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너지와 관련된 미국 정부 내 갈등 상황,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WTI 국제 유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분명한 어떤 그 영향 요소라는 부분 분명히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되는 어떤 그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을 계속해서 해왔었죠. 근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연방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거부가 됐다라는 이야기. 그만큼 에너지와 관련된 에너지 원과 관련되어서 정부 내
갈등이 앞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왔던 석탄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계획이 만약에 관철이 되고 통과가 된다라면 원유 가격은 다소간 좀 강세를 보일 그럴 가능성,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계속 거부를 한다라면 원유 가격의 지금 현재와 같은 좀 강세 국면은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거부했기에 어찌 보면 그 지금 현재의 그런 그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지난밤 WTI 국제유가 2%의 상승 나타났었습니다. 2%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이 부분은 원유 재고의 영향이다라고 시장 내에서 판단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갈등 상황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미국 내 석탄 산업 일단 상당히 어려운 부분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에너지 계획 이러다 보니까 미국 내 석탄 화력 발전소가 500여 개가 폐쇄가 됐고요. 원자력 발전소는 작년 8개 폐쇄 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인 어떤 그 폐쇄 진행 예정에 있다라는 부분. 이 문제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추가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은 1월 중순,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란의 핵 협상 부분. 이란의 핵 협상 이슈가 결국 엠바고를 해제할 것이냐, 엠바고를 해제한 부분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이 안 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한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모습들. 일단 서방 국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해서 압박하려는 그런 움직임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이란에 대한 엠바고 해제 자체가 계속해서 지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반면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 제재를 위해서 경제적인 압박을 경제적인 그 제재를 계속 좀 이번에는 좀 연장시키지 않으려는 그런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결국에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현재 다양한 경로로 국제 유가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변동성,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지금 현재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요. 국제 유가의 움직임 역시 좀 주목해 보시는 그런 상황 필요해 보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국제 유가의 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 분석 구체적으로 해주셨고요. 저희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조언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렇죠. 어제 코스닥 시장이 1%가 넘는 조금 좀 반락 국면이 나타났죠. 근데 그 이유, 그 배경 왜 그럴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뚜렷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보입니다. 내일 코스닥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의 발표 지금 예정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당연히 임박을 하면 임박할수록 시장 내 변동성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전날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1.5% 넘는 급등세가 또 나타났었고 코스닥 지수 지난 한 주 동안 3.7%의 상승, 그리고 월요일 1.5%의 상승, 어제 1.1%의 하락. 연초 대비 지금 현재 최소한 4% 이상의 상승 국면은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 조금 좀 편안하게 시장 대응해 두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앞으로 당장 내일입니다. CS2018 시작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 내 관심 상당 부분 집중이 되고 있다라는 것.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 지금 이제 크게 시장 내 재료 3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CS2018이라는 글로벌 이벤트, 그리고 4분기 실적이라는 시장 내 지금 현재 진행형 상황. 어제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그리고 그저께 LG전자의 실적 발표. 실적 발표 직후 항상 IT 업종, 그동안 어떤 그 업황 논란이 있었던 종목군들은 항상 차익 실현 매물이 크게 출회가 됐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를 해본다라면, 일단 IT 업종과 바이오 헬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직후 차익 매물 실현의 출회 분명히 염두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요. 일단
시장 관심을 크게 2+1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대감 2가지, 안도감 1가지.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분, 지금 현재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 부분 1가지와 CS2018이라는 기대감 2가지가 계속해서 시장 내에 작용을 하면서 결국 시장 내 4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4분기 실적 시즌이라는 부분은 전반적인 시장 내 안도감을 안겨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시장 내 변동성이 다소간 나타난다 하더라도 절대 방향성의 전환을 내포하는, 방향성의 전환을 의미하는 변동성 국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그 상승 국면을 이어가기 위한 변동성의 출현 가능성일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조금 좀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지금 현재의 상황 조금 조금 좀 공격적인 어떤 그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근데 저는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 전략의 핵심을 CS2018로 좀 잡고 싶습니다. 4차 산업혁명 관련주 쪽으로의 집중. 그 부분은 결국 CS2018은 스마트 시티라는 핵심 화두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핵심 분야 3가지로 집중이 될 수 있는데요. 5G 통신과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 홈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홈 부분은요. 사물 인터넷과 인공지능 2가지의 결합체라는 부분까지 아울러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5G 통신, 자율주행,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 4가지 차원에서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 필요해 보이지 않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조언드립니다. 예, 증시는 여전히 상승 쪽이라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주셨고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볼 거고요.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는 1%대 조정을 받았지만 장중에는 840선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11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일 발표하기로 되어 있지만 이미 어제 같은 경우 그런 내용이 대부분 이미 발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씩 안내를 해드리자면 벤처 코스닥의 펀드 활성화 및 기술 특허의 상장 기업에 대한 자금을 많이 지원해주겠다. 이것에 대한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고요. 코스닥 진입 규제 완화 및 자본시장 인프라에 어떻게 보면 재정비를 하겠다. 그리고 신 벤치마크 지수의 어떻게 보면 발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2000년 이후에 어떻게 보면 연기금이 코스닥을 계속해서 들어오는 게 연간 매수했던 게 한 8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2%가 안 되는 수준만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벤처 지수가 나오면 벤치마크 지수가 나오면 통합해서 한 250 지수 즉 거래소와 코스닥을 어떻게 보면 어우르는 이런 지수가 아마 발표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수는 코스피 200이 어떻게 보면 한정돼 있었다. 그래서 이게 벤치마크가 되면서 이것을 위로 올리고 내려가는 따라서 모든 이런 펀드들이 따라하는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250 지수가 아마도 발표가 되면 거기에 따라하는 이런 펀드들이나 추종 세력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기 대표적으로 아마 연기금 쪽에서 이런 벤치마크 지수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아마도 파급력은 조금씩 커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연금이 코스닥을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실제적으로 1조 원 수준의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흐름이 더 들어올 수 있는 모습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어떻게 보면 거기에 원년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비중은 아마도 올해 내내 아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번 정부는 좀 지난 정부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돈을 더 많이 벌어와서 어떻게 좀 나누어 주자라는 이런 느낌이었다. 그렇지만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중소형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돈을 벌어서 같이 끌어가는 이런 식의 모양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이 나오면 당연스럽게 코스닥의 흐름은 조금씩 더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 아마도 구체적인 정확한 것은 아마 내일 아마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모습이 나오면 코스닥 지수는 아마도 올해는 더 긍정적일 거다. 즉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만 좀 많이 집중적으로 많이 매수가 됐다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이 좀 많은 이런 집중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가 있었는데요. 내일 발표 예정이 돼 있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좀 여쭤볼 텐데요. 지난해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분위기가 올해에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던데 차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바이오주는 언제까지 강세를 보일까요? 자, 우선은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결국은 바이오 쪽에서 실적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올해 초에 한번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분석해 본 결과 바이오 쪽은 올해도 실적이 만약 100% 가까이가 지금 현재 성장을 할 거다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올해도 계속해서 바이오 쪽의 강세는 이어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앞에서 잠깐 얘기 드렸던 코스닥 지수가 많이 올라갈 거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벤치마크 지수에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코스닥 지수의 1위부터 10위 어떻게 보면 코스닥의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이 상위 종목들로 지금 많이 편입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코스닥 지수의 지금 현재 시가총액 지수를 봐보면 실제적으로 바이오 종목이 총 이렇게 탑10 안에 어떻게 보면 6종목 이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바이오주들은 당연히 상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최근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이 어떻게 보면 전체 시장에서 시총 3위까지 올라와주는 이런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어떻게 보면 30만 원까지 넘어서면서 시가총액도 37조에 달한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가 33조 정도 지금 현재 시총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까지도 제쳐버린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로 정부 쪽에서 신약 개발에 대한 지원책이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바이오주가 지난달부터 회복 조짐이 계속해서 나타나면서 시장에 대한 그런 긍정점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막을 내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도 투자 심리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그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고요. 미래에는 어떤 사업이 잘 될 거다. 물론 스마트 시티다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자명하게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수명은 늘어날 거다. 그렇지만 안 아프고 늘어나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유병장수의 시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우리는 계속해서 조금씩 아파온다라는 것. 그런데 이렇게 어떤 이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헬스케어, 바이오에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아마도 이런 모습은 계속해서 일어난다. 그리고 정부 정책 같은 경우도 줄기세포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도 우리 그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올해 내내도 아마도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타나지 않을까. 단 그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좀 급등에 따라서 아마 이제 제약 바이오의 이런 대주주들이나 어떻게 보면 주요 임원들이 좀 최근에는 좀 매각을 하고 있다는 거, 매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이것은 좀 고점 시그널이 분명히 나오는 것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것들은 한 번 정도 일단은 좀
부담을 좀씩 줄여가는 이런 모습도 갖자. 그렇지만 좀 하락을 하면 다시 올라가겠지 하면서 다시 한번 좀 긍정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박스권의 흐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해 4분기 실적 시즌입니다. LG전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와 함께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도래했는데요. 두 회사는 모두 지난해 호실적을 거뒀는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는 좀 엇갈렸습니다. 왜 이런 행보를 보인 건지 자세한 내용과 함께 4분기 실적 시즌의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의견 듣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전에 바로 하루 전날 바로 LG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은 실제적으로 조금,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모자랐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즉, 시장 컨센서스는 한 4천억대 한 중반에서 5천억대까지도 가능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식의 예상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나온 거는 3,600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그 당일날 발표한 날, 바로 그날은 LG전자가 모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만에 다시 한번 상승해 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이런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또 나왔습니다. 바로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좀 끌어올려줬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에 결국은 미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LG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긍정적으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알턴이었던 휴대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적자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좋아지는 모습이고요. LG전자의 미래는 뭐다? 결국은 전장 부품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LG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LG화학 같은 이런 회사들이나 아마 LG전자에서 계속해서 전기차에 대한 부품들을 계속해서 공급을 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물론 아주 좋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 같은 경우도 실제는 325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돈을 벌어온 게 53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영업이익 단에서 얘기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퍼밸류를 한 6배 정도밖에 아니다라는 거. 물론 미래가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도 한 2분기까지는 분명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게 바로 이 최근에 이익이 많이 나는 디램의 사이클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디램 사이클 같은 경우가 2분기까지는 분명히 좋아질 거다. 그렇지만 3분기 때부터는 좀 물음표가 찍혀버리면서 삼성전자의 흐름이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주주 환원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긍정적 이슈를 많이 발생을 시켜주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에 대한 이런 물음표가 계속해서 찍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의 흐름입니다. 즉 한 240만 원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그냥 좀 담아 보실 필요가 있고요. 한 260에서 270 정도 이런 흐름이 가면 또 매도하는 이런 식의 전략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거. 그리고 어떤 포텐이 좀 터지기 전까지는 좀 당분간은 이런 이슈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또 미래 성장을 하기 위해서 M&A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의 오너가 지금 현재는 조금 그러한 이런 결정을 낼 수 없는 처지에 지금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시가총액 어떻게 보면 1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쉬어갈 수는 있지 않나라는 이런 이슈를 드리겠습니다. 예.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이슈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하신 이슈들은 다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슈들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 투자 전략 좀 여쭤볼게요. 자, 오늘 현지 시간으로 오늘 이제 세스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관련된 이슈들 계속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이 지금 아주 많이 뜨겁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5G에 대한 얘기 그리고 AI에 대한 얘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돌고 있고 결국은 거기에서 총망라해서 결국은 스마트 시티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지금 현재 세스 2018이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내일 같은 경우도 또 코스닥의 활성화 정책에서도 얘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대세는 계속해서 상승 쪽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어닝 쇼크가 좀 많이 나오는 이런 분기입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성과급이나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비용 처리를 4분기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는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아마도 4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적인 이런 이슈들이 나오는 게 지금 현재 맞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1월 효과나 이런 기대감은 계속해서 지속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어찌됐든 작년에는 우리가 어닝이 한 43% 이상의 어닝이 증가가 됐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 어닝이 한 15% 정도는 증가가 된다라는 거. 이 말은 올해도 아마도 계속해서 증시는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그런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좋아할 거는 아마도 거래소가 아니라 코스닥 쪽의 시장이 좀 더 강해지면서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장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도 거기에 연장선상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모레 있을 이제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어제장에서 전기, 전자업종은 쉬고 통신, 유통업종, 또 철강, 금속 쪽이 강했는데 어떤 특이점을 찾아볼 수 있었을까요? 자, 우선은 그렇습니다.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워낙 강하게 움직였었던 이런 업종이었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2017년 같은 경우는 뭘로 이끌어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우리가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수출로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낙수 효과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렇게 되면 내수 업종이나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아나운서님 얘기하셨던 업종들로 이제는 조금씩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IT만 어떻게 보면 주도적으로 갔었다라는 거.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게 확산이 되면서 좀 온기가 좀 증시를 자체를 이제 온기가 조금 더 많이 돌 수 있는 모습이 나온다. 즉 어떻게 보면 하나만 가는 게 아니라 올해 같은 경우는 좀 여타의 종목들이 두루 상승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조금씩 긍정적으로 더 많은 계좌의 플러스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권진 차장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의 선물 시장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1부의 마지막 순서고요.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오늘도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반갑습니다.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네. 자, 우선은 매수를 끌고 와서 저희가 매도, 매수, 매도까지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어제는 윗구간에서 다시 저항 매도를 봤었습니다. 근데 지지부진 기속적으로 올라가서 한번 버리고 다시 재매도를 봐서 끌고 내려와서 먹었고요. 우선은 오늘은 이 중심자리 부근에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예상 저항은 334지수 중반 자리까지를 저항을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력들은 330지수 하단부들 열어놓고 볼 생각입니다. 우선 예상 저항과 지지력들은 좀 바운더를 크게 잡을 생각이고요. 윗구간은 저항이 명확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올라가더라도 334지수부터는 추격은 좀 자제하시라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눌림에서 매수 대응은 유리한 박스권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장중 시작이 되면서부터 좀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은 시가에서도 쫓아가는 건 좀 무리스러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미 지수는 332지수, 야간장 때 제가 리딩해드릴 때도 얘네들 매수 쪽으로 뚫은 자리라서 중심 자리까지 오는 거는 봐드렸는데, 우선 한마디로 위아래 치고 계속적으로 부합 빌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윗구간은 334지수 저항을 보시고 아랫구간은 330지수 여전히 지지력들 보고 매매를 하시라.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우선 단기적으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내에 수익권 내에서만 좀 단타, 일중 30만 원에서 50만 원 이상만 하더라도 작은 돈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계약 기준으로 그 정도의 단타 매매를 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박스권 저항점들 보고 익절 잡고 끌고 가는 매매, 추세 매매는 익절 잡고 끌고 가는 매매를 지향하시라 이렇게 국내 선물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매일매일 이 시간을 통해서 선물 시장 대응 전략자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시장 쪽으로 가볼게요.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해외 선물 시장도 월요일, 화요일 날 제가 서울경제에서 무료 리딩 방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유로 달러부터 말씀드리자면 윗구간부터 매도, 그 다음에 이 구간 위부터 다시 재매도로 목표가 이 구간까지 열었고요. 한마디로 최고가에서 매도를 쳐서 목표가를 이 구간까지 설정을 이미 이 전날부터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매도가 마무리가 돼서 이 자리부터 지금 매수 반등을 어제 계속적으로 노렸었습니다. 근데 힘 별로 없어서 그냥 약수익 청하고 마무리를 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도 수익 구간이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가 끝난 상태에서 반등 여력들을 노리고 있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매수가 주력이다기보다는 매도를 추가적으로 더 칠 생각이 없을 거다. 그 다음에 보합권에서 이제 매매하는 전략들이죠. 한마디로 오늘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1.19700부터 12000까지 작은 구간들 보합권 매매를 펼칠 생각입니다. 그래서 눌림의 매수, 그 다음에 윗구간에서는 매도를 눌러서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칠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 좀 보겠습니다. 자, 크루드오일 이 시간까지가 24시, 12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박스권 매매 전략을 어제에서 빼먹고 마무리를 하고 끝냈었는데요. 새벽녘에 1시가 넘어가면서부터 매수 쪽으로 많이 친 모습들입니다. 상단부 제약은 있기 때문에 63 중반 이후부터는 안착을 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표 이후에 추가적인 배팅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이 구간들은 제약이기 때문에 여전히 윗자리를 치게 되면 물량들이 빠져나오는 구간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전 고가 지지력들을 확보하고 새벽에 미장 때 올라갔지만 이제부터는 상방 제약이 좀 더 강해질 거다. 그래서 우선은 지표도 있기 때문에 64달러 예상 저항을 열고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예상 지지력은 62.50. 한마디로 이 구간들은 넘어갔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전 고점 지지력의 이 구간은 추가적으로 열고 대응하겠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 좀 움직이는 걸 보고 큰 흐름들은 다시 잡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시아 시장에는 고점에서의 눌림목들 여전히 10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는 가볍게 기본적으로 줄만한 그림들이기 때문에 상방 제약의 매도,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는 다시 매수를 이어는 전략들 관심을 갖고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 좀 보겠습니다. 자, 골드 여전히 수렴 구간에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상방이 좀 더 열려있는 일봉상에서의 그림과 그 다음에 그림들은 빠질 수 있는 그림들. 그래서 제가 시황 때 보합권에서 추세로 아직 좀 더 남아있다 말씀드렸는데, 시가 시작되면서부터 움직임들 보고 저희는 매도 전략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에서 매도, 그 다음에 중간 13, 16, 70 맞고 재매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윗구간은 생각지 말고 오면 그냥 매도 친다 말씀드렸고요. 어제 목표가 이 구간까지 잡아드렸고 추세적으로 하방 추가적으로 더 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추세 저항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도 관점 볼 생각이고요. 가장 길게 들고 볼 수 있는 거는 골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 이 구간들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구간들이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그림들 어제 리딩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간까지를 가능성을 보고 배팅을 하겠다. 중요한 거는 이 구간들 보합을 벗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여전히 윗구간에서 끌고 내려와서 입절, 그 다음에 아랫구간이 무너지면 추가적으로 매도 관점 열고 볼 생각이고요. 전체 바운더리를 끝낼 때까지 목표가 위주로 배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생각들입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잠깐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달러 인덱스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이겠죠. 얘네들을 뒤집으면 전반적으로 유로 달러와 상품 통화들 그림과 비슷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얘네들 저항을 두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매도로 끌고 온 아이들을 다시 이제 반등을 노리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다가 윗자리들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방을 치더라도 지속적으로 고점에서의 눌림목들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고만 생각지 마시고 이제 한 번쯤은 다시 달러 인덱스의 눌림을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두고 싸우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가장 좋은 거는 처음에 신고가 올 때 눌림목을 보고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자리 비워도 좋으니까요. 익절을 잡아놓으면. 그래서 뭐 100달러 이상 가는 아이들 약수익 구간에다 익절을 잡고 홀딩하는 전략들이 유효하겠다. 여전히 보합장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이기 때문에 한 파동이 여전히 짧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가끔 목표가 설정해서 잡고 끌고 가는 게 매일매일 수익을 내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목표가 2, 3일 동안 가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로 달러도 그렇고. 그래서 한마디로 파동은 굉장히 작다는 거죠. 단타분들이 먹기에는 파동 자체가 다 짧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벌써 이미 2, 300달러의 구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 2000, 그 다음에 2, 300. 그래서 작은 파동들인데 실제로 수익이나 물렸을 때는 작은 그림들은 아닙니다. 3, 40만 원인데 작은 그림들이 아니죠. 한 계약으로. 그래서 큰 수익도 드리지만 여전히 손실 한 번도 없이 큰 수익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한 파동 자체가 작기 때문에 잘 반등이 안 준다 그러면 항상 1, 200달러 안에서 약수익도 고려하시고 다시 좋은 자리들 눌림 기다렸다 다시 배팅하는 그런 전략들 유용하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매매 전략들 꾸려가시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국내외 선물 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김우석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추천주를 공개함과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현재 충청과 호남, 영남 서부 일부 지역에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영남 내륙 지역은 아침에 그치지만 해상에서 발달하는 눈구름대의 영향으로 충남과 호남에는 눈이 계속되겠는데요. 모레 금요일 오전까지 10에서 20cm, 제주 산간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50cm 이상의 매우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어제부터 눈이 내린 지역에서도 도로가 얼어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미끄럼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모레 금요일까지 전국을 꽁꽁 얼려버릴 듯한 매서운 한파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낮 기온도 영하 5도 아래에 머물겠고 내일과 모레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상공으로 영하 30도 아래에 찬 공기가 밀려오는 데다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대체로 맑겠지만 충청도는 흐리고 눈이 오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크게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맑겠고요. 강원 동해안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반면 울릉도 독도엔 종일 눈이 이어집니다. 호남과 제주도에도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는 주말에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